자, 오늘은 오형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 오형식을 알아야지 문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이 형식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법 부분에서 상당한 한계를 부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형식 하면 뭐 주어로 시작해서 동사,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왜 알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구분을 짓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한번 잠깐 멈추고요. 여기 위치 보이시죠? 밑줄 친 부분이 문법상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능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웠었던 수능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문법 문제였고요. 2010 몇 년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12년인가 13년도인가? 근데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거 정답률이 10%, 20%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답률이 수능에서 정답률이 55% 이하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20%이 정도 됐으니까 정답률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죠.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There was a stage, 무대가 있었습니다. 해놓고 나서 이제 which가 이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 which 다음에 appear actors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which가 왜 잘못됐을까? 이걸 갖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 설명을 드리면 이 which라는 것은 이거 뭐라고 하죠? 관계대명사죠. 근데 혹시 들어봤나요? 그 관계대명사는 뒤에 절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주어, 수로, 목적어란 절이 왔을 때 관계대명사에서 뭘 뺄 수 있죠? 주격을 뺄 수 있고 혹은 목적어를 뺄 수도 있죠. 주어를 빼버리면 주격 관계대명사 쓰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 빼버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는 거고 주격, 목적격 말고 또 뭐 있어요? 소유격도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which라는 관계대명사는 of which나 whose라는 소유격이 아니기 때문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상실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 꾸미는 게 뭐냐면 형용사인데 그걸 형용사절을 만들기 위해서 즉 이 명사와 겹쳤었던 이걸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와 겹쳤었던 그 뒤쪽에서 관계대명사를 쓰기 위해서 위치를 뒤쪽에서 대명사를 빼버리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요. 관계대명사 뒤는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를 쓰는 순간 뒤에가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면 주격이나 목적격은 무조건 불완전절을 취하는 거죠. 즉 뒤에서 주어가 빠졌거나 혹은 뭐가 빠졌겠어요? 목적어가 빠졌겠죠. 불완전절이죠.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치라는 게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위치가 왜 틀렸냐 이거죠. 잘 보시면요. 감이 옵니까? 이걸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치라고 들어봤나요?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현상이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appear 뜻은 뭡니까? 뜻이 나타나죠. 나타나답니다. 그래서 나타나다인데 그러니까 어떤 actor 그러니까 뭐 액터들이 나타나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게 완전한 문장인가 불완전한 문장인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뒤에 불완전절이 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알 수가 없다면 문제를 갖다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나타나다는 끝나죠.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액터들은 나타납니다. 하면 이 appear 자체는 뭐와 관련 있습니까? 주어와 관련 있죠. 액터가 나타나는 거고 나타나는 것은 액터죠. 그러니까 그 액터들은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절이니까 그럼 이게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주어 플러스 동사. 완벽하니까 이 완벽한 절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뒤쪽에다가 뭘 붙이는 겁니까? 전치사를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스테이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뭘 씁니까? on을 갖다 쓸 수 있죠. 근데 on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on the stage니까 on이 앞으로 가서 which 앞에 on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벽한 절이다. 요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관계대명사는 플러스 불완전절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절이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나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러한 관계대명사면 뒤에 불완전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완전절이 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완전절이 나오면 그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불완전절하게 만든다. 불완전하게 만든다 이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설명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일단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형식입니다. 1형식입니다. 요거는 주어 동사고요. 주어 동사 간단합니다. 나는 걷습니다. 나는 걷는다.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주어죠. 새들은 난다. 날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당연히 새죠. 새가 난다. 끝나는 겁니다. 주어하고 동사.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죠. 하지만 이거 보세요. I like. 이 like는 뜻이 뭐냐면 좋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을 좋아하다 라는 을를 붙여줘야 돼요. 이걸 타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타동사는 뒤에 꼭 뭘 취하냐면 목적어를 취하죠. 그래서 I like 그녀를 좋아합니다 했을 때 her를 써야겠죠. 만약에 her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like는 뭐뭇을 좋아하다, 나는 좋아해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럼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불완전절이죠. 이렇게 보면은 완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like는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동사를 보세요. 나는 난다. 우리는 얘기한다. 우리는
나는 남는다. 나는 머문다. 다 이런 동사 우리는 얘기한다. 다 뭐하고 관련 있습니까? 다 주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주어 바로 동사. 이 동사에 대한 대상이 바로 주어만 필요하지 뒤에 머물게 한다, 남게 한다, 얘기하게 한다, 날게 한다, 걷게 한다라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like는 누구를 좋아하는 거니까 목적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요게 몇 형식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1형식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주어하고 동사 나왔으니까 그것을 1형식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 2개 나온다고 해서 2개니까 2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형식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로서 주어 플러스 동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걷습니다. 공원에서 라고 했을 때 in the park 이렇게 써볼게요. in the park. 선생님, 나는 걷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걷지 않습니까? 이 공원에서라는 것은 in을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전치사 나오고 나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데 명사죠,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인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사는 형식상 치지 않습니다. 나는 걷습니다. 공원에서. 근데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형식상 고려하지 않고 나는 걷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새는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n the sky. 하늘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니까 명사니까 부사구니까 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부가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뼈대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주어 플러스 동사가 뼈대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뼈대만 우리가 형식상에 치지 또 다른 이러한 부사나 형용사는 형식상에 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다음 걸 볼게요. I'm a boy 이렇게 볼게요. 방금 전에는 주어 동사였지만 이번엔 주어 동사 해놓고 나서 여기에 뭔가 하나 더 늘었어요. 맞죠? 이게 뭐냐면 보호라고 하는데 보호라는 것은 보충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격 보호라고 들어보셨죠? 주어 나오고 나서 동사 나오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이게 보충해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SC라고 하죠. 주격 보호. 예를 들어서 일단 동사를 기점으로 이 동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사. 이 동사가 있고 또 동사가 있고요. 또 동사가 있고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이어보는 거죠. 나는 소년이다. 나는 am은 뜻이 뭡니까? 뭐뭐이다 라는 소리죠. 나는 소년이다 라는 것은 내가 소년이고 소년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I like you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이 I 동사 있고 그 뒤에 you가 있고요. I'm a boy도 몇 개예요? 3개죠. 똑같이 쓰면 I am a boy라고 했을 때 하나, 둘, a boy까지 3개죠. 똑같이 3개예요. 앞에 주어 있는 거 똑같고 동사 있는 거 똑같은데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
이건 보호라고 하는데 이걸 왜 목적어라고 하고 이걸 보호라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즉 나를 보충해 주는 말이죠. 내가 소년이라는 것은 내가 소년이고 소년은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충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am이라는 것은 뭐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년이다. 또 I like you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어, 동사 그리고 뭔가 있을 때 또 주어, 동사 또 뭔가 있을 때 뒤에 이것 자체가 만약에 서로 같으면 이거를 몇 형식? 2형식이라고 하고 서로 만약에 다르잖아요.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3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볼까요? 나는 소녀죠. 나는 의사가 became 됐죠. 나는 커서 뭐가 됐습니까? 의사가 됐죠. 그녀는 보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행복한 건 누굽니까? 그녀죠. 이런 것들이 다 2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형식을 볼까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죠. 방금 전에 주어 동사 보호라는 2형식을 배웠는데 이거는 서로 같고요. 같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서로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을 보면 이것도 볼게요. 주어, 동사. 이게 목적어일까 보호일까 둘 중에 하나를 갖다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동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어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서로 같으면 몇 형식? 2형식. 서로 다르면 3형식이라고 하고 서로 다르면 그것을 목적어라고 하고 서로 같으면 보호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던집니다 공을.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던진다고 해서 내가 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은 나하고 같지 않죠. 내가 공과 같지 않고 내가 공을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throw라는 것은 3형식 동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내가 그녀가 될 수가 없죠.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그냥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고요. We watch movie. 우리는 영화를 봅니다. I open the door. 난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문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 throw 뜻이 뭡니까? 던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throw는 무엇을 던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like도 뭐예요? 누구를 좋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study도 무엇을 공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는 영화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동사들은요. 다 뒤에 뭘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문을 열었다. 무엇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세요. 나는 무엇을 그러니까 이제부터 동사를 볼 때 throw라는 것을 던지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무엇을 던지다. 누구를 좋아하다. 나는 무엇을 우리는 무엇을 열었다. 이렇게 동사를 보면 그게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인지 아니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인지 이걸 갖다 보기 위해서 그 동사의 본연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목. 3형식까지 갔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요. 다르면 목적어, 서로 같으면 보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요건 2개짜리, 요건 3개짜리 여기까지 배웠죠. 자,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사형식입니다. 요 사형식은요, IODO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주어가 있고요. 절이니까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보세요. 동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목적어를 몇 개나 취합니까? 2개나 취하는 거죠. 그래서 gave라는 것은 알고 보면 원래 give에서 왔죠. give. 주다. 무엇을 주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 나오고 나는 잘못 나왔네요. I gave him a ball. 지우고요. I passed him a ball. 나는 공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잘못 나온 겁니다. 나는 줬습니다. 그에게 공을. 나는 가르칩니다. 그에게 영어를. 나는 줬습니다. 그에게 선물을. 나는 사줬습니다. 그에게 사과를. 이 뜻이 뭐라고요? but는 buy죠. 원형이. 그러니까 buy는 누구에게 뭐뭇을 사주다. 그에게 선물을 사주다. 그에게 영어를 가르치다. 주다. 던졌다. 그에게 공을 패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자, 이건 잘못된 거니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서로 같은 집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서로 같습니까? 다르죠? 나는 줬습니다. 그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같습니까? 다르죠? 나는 그에게 사과를 줬습니다.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다. 즉 누구에게 뭔가를 주다 라는 형태가 사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넘어가서 이번엔 5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방금 전까지 사형식이 목적어 2개였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보호라는 건 뭡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목적격 보호라는 것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다는 거고 목적어가 2개면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주어 동사는 1형식,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3개짜리였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건 몇 개짜리입니까? 4개짜리죠. 이게 서로 다르고, 서로 같고, 서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만들었습니다. 잘못 나왔는데 I made her a teacher. 나는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뭐예요? 선생님이죠.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행복한 건 누굽니까? 그녀죠. 서로 같잖아요. I made him do it. 한 건 누굽니까? 그가 한 거죠. 나는 시켰습니다. 그가 그것을 하도록. 그가 했고 한 건 누굽니까? 그죠. 서로 같죠. I have him do it. 나는 have라는 것은 사역동사니까 시켰다. 그가 하는 거죠. 하는 건 그고요. 여기서 원래 let it go라는 것은 주어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주어 나오고 나서 let이라는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그것이 가게 해라 이 소리죠. 한번 let it go라는 것은 놔줘라 이거죠. 놔줘라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잊어버려라 이 소리죠. let it go. I have him fix the door 했을 때 나는 시켰습니다. 사역동사. 그가 문을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건 누굽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게 목적어라고 보면 안 되죠. 목적격 보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요걸 한번 볼게요. appear 뜻은 뭐예요? 다시 나타나다. actor 뜻은 뭐야? 배우죠, 배우. 배우는 나타난다. 배우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배우가 나타난 거니까 주어 동사면 몇 형식? 1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도치돼서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위치라는 것은 관계 대명사고 관계 대명사는 플러스 불완전절이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뒤에 불완전절을 만들려면 이렇게 완전절을 불완전절로 만들려면 그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플러스 전치사를 붙이면 다시 보면 그러니까 완전절을 불완전절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절에다가 뭘 붙인다고 했었죠? 전치사를 붙인다고 했었죠. 여기서 전치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니까 이쪽에서 목적어가 빠져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에 있었죠. 이거의 선행사가 스테이지였으니까 지금 우리는 관계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뒤쪽에서 대명사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스테이지를 나타내는 it이 있었겠죠. 근데 무대 위에서라고 했을 때 여기서 on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it이라는 것이 스테이지와 겹쳐서 it을 빼버리고 대명사를 뺐으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on을 갖다 얼로 뺄 수 있습니까? 요 앞으로 빼버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한 절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문법에서 관계대명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근데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뭐 소유격은 완전하다, 그리고 주격, 목적격 같은 경우는 불완전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하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동사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동사가 1형식 동사,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인지 그 동사를 계속 보고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ppear 하면 배우가 나타난다. 배우는 나타나는구나 하고 주어 동사구나. 이게 완전절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구독 눌러주십시오.